사람이 사는 세상에는 미움과 싸움, 증오, 적개심이 끝없이 펼쳐집니다. 작게는 가정 안에서 부부들이 싸우고, 또 회사 안에서는 직원들끼리 다투고, 학교 안에서는 학교 폭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투고 괴롭힘이 있습니다. 군대에서도 굉장히 많은 폭력들이 진행되어지는 이런 사회, 어느 사회고 간에 이런 미움과 증오들이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읽은 미가서 4장 3절과 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듯이 더 이상 칼이 필요 없고 창이 필요 없습니다. 농기구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싸우고 증오하고 미워하며 너를 죽여야만 내가 살 수 있었던 그런 세상이 아니라, 이제 각자 자기 땅을 일구는 삽과 거두는 낫만 있으면 충분히 행복하게 사는 세상이 온다. 그때가 바로 말일이라.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그때는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 자기 포도나무 아래,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참된 안식을 의미하고, 또 자기가 누구인지 본질적인 지식을 탐구하고 있는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각자 도시 문명에서 우리가 지금 삶을 일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이루었든지 못 이루었든지 간에 도시에서 아주 타이트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소원은 전원에다 잔디밭 잘 가꾸고 근사한 집, 전원주택 만들고 그 텃밭이나 일구며 좀 소일하면서 한가로이 살고자 하는 꿈이 다 있지 않습니까? 저만 있나요? 여러분의 표정이 전혀 아니라는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데, 우리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이 지금 다 그런 꿈을 꾸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는 어느 정도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보십시오. 저 시골, 옛날에 말 그대로 시골 동네들, 그 안에 전원주택들이 얼마나 많이 세워지고 있는지 이제 그런 것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때, 그때 드디어 우리 안에 참된 평화로 인한 두려움이 없게 될 것이다. 이제 구체적인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안에 어떻게 하면 증오와 미움과 또 다툼, 이런 문제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서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역사적인 하나의 배경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려고 해요. 또 역사 얘기하면 머리가 또 쥐나려고 할 텐데, 이 새벽부터 저 역시도 어제 저녁에 거의 잠을 못 잤어요. 잠이 안 오는 날이 있는데 거의 날밤을 새우다가 오늘 왔더니, 저도 지금 비몽사몽간에 어렵지만 그래도 이 비몽사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더 많이 주시죠.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건 말씀이 전제되어야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립되는 거예요. 무당들은 말씀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모든 신앙, 인도에 가면 힌두인들이 자기들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이 없어요. 그냥 열심히 자기들의 종교적인 계율들을 스스로가 만들어내고 열심히 하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말씀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 믿음 생활한다? 그 사람은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신앙의 최고봉은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아야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지는 이유는 결국 믿음이 없어서 지는데, 가만히 보면 그 사람 말하는 거 보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말씀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 안에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는, 이 하루를 지지할 수 있는 말씀이 오늘 주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은 그냥 공허한 한 줄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줄 문장 속에 수없이 다양한 삶의 여건, 또 거기에 경험들, 이런 것들이 쏟아지고 녹여져 있는 형태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돼요. 저는 메모를 한참 전부터 이렇게 메모를 합니다. 제가 이제 일기를 쓰면서, 예전에는 일기를 일일이 다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많이 기록을 안 하고 아주 핵심적인 것만 제 머리에 응축을 시켜놓고 핵심적인 단어만 몇 자 딱 적어 놓습니다. 그러면 그 단어만 딱 보면 이날 이렇게 있었지 하고 그걸 이제 막 풀어서 쓸 수가 있어요. 저는 이게 잠잘 때 제 이 노트가 제 머리맡에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볼펜이 올려져 있어요. 자다가 무슨 이렇게 뭔 생각이 딱 들면 그 생각을 막 정리해서 다 쓸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 단어만 몇 개 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어제 저녁 같은 경우는 제레미 벤담의 파놉티콘이라고 하는 이 감옥 시스템을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거기에서 아이디어가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파놉티콘만 딱 썼어요. 깜깜한데.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아 그렇지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글을 넓혀갈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새벽에 역사도 얘기하고 철학도 얘기하고 다양한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담을 수 있는 그릇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더라도 여러분이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류 역사에 이 문명을 발전시키는데 여러 가지 혁명적인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18세기에 영국, 유럽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산업혁명이라는 게 있었어요. 전기라든지 기계, 선박,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막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현대화가 이루어지고 집단적으로 이제 생산하고 또 집단적으로 그것들을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확 열려버렸어요. 그때 영국이 이제 그 공장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짓기 시작하고, 영국이라는 나라는 원래 모직 산업이 굉장히 이렇게 발전을 했었는데 이제 집약적인 기계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이 되어지고, 그래서 방직 이런 막 기계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계가 만들어졌던 이 배경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 주전자 뚜껑 있지 않습니까? 물이 막 끓으면 주전자가 올라가잖아요. 주전자 뚜껑이 팍팍팍 올라가잖아요. 이걸 보고 거기에다가 이 증기의 힘이 있구나. 그래서 주전자 뚜껑과 같은 증기 기관을 만들고 거기에 물을 막 끓여주면 이게 빨딱빨딱 움직이는 데다 그 뚜껑 위에다가 이제 축을 다는 거예요. 그 위에다가 이렇게 둥그런 회전할 수 있는 축을 하나 달고 그걸 갖다가 주전자 뚜껑에다가 크랭크 축하고 웜 기어를 같이 넣는 거예요. 또 크랭크 축이나 웜을 제가 다 설명하면 오늘 새벽 다 가요. 어쨌든 간 이걸 해가지고 이게 직선 운동이잖아요. 이게 뚜껑이 이 직선으로 왔다 갔다 이러잖아요. 이 직선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올라갈 때마다 여기 동그란 게 있거든요. 이걸 갖다가 이거 돌려주는 거예요. 그 직선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꿔주니까 이게 돌아가잖아요. 이게 돌아가니까 여기다 벨트를 하나 걸어버리는 거죠. 벨트를 하나 걸어버리고 저쪽에다 그거에다 이제 자동차 바퀴도 될 수 있는 거고 배를 움직일 수 있는 동력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 이게 산업혁명을 만들어내는 이 아주 결정적인 기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자동화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어서 산업혁명이 일궈지는데, 이러다 보니까 영국이라는 사회에 모직이나 하던 이런 사회에 대해서 막 방직이 대량화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도시에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들기 시작하니까 영국의 런던이라든지 맨체스터라든지 리버풀이라든지 이런 도시에 적당 인구가 예를 들어서 10만 명인데 막 100만 명, 200만 명씩 몰려드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하죠. 사회 문제가, 주택 문제가 발생하죠. 하수도 상수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노동력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누가 좋지요? 자본가들이 어마어마한 부를 창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화가 진행되어지면서,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소수의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부를 계속해서 축적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주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다 보니까 노동력은 점점 더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넘쳐나죠. 노동력은 하락하니까 사람들이 식료품을 하나 사더라도 이게 너무 비싼 거예요. 이게 같이 가야 되는데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도시 문제라고 하는 건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하루 노동자의 임금이 1실링이에요. 1실링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여러분은 하루 벌어서 빵을 몇 개 살 수 있어요. 쌀을 몇 개 살 수 있어요. 최소한 여러분이 쌀을 2푸대, 20kg짜리, 40kg짜리 2푸대는 여러분이 충분히 살 수 있는 임금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산업혁명 당시에 하루 1실링을 벌면 빵을 딱 3덩어리 사요. 아침, 점심, 저녁 먹으면 없어요. 그런데 이마저도 이 일을 그날 구한 사람은 특혜이지만 구하지 못한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자연히 도둑질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 범죄율이 급증하는 거죠, 도시가. 그러면 국가는 이걸 통제하기 위해서 빵을 더 많이 나눠주든지 물가를 안정시켜야 되는데, 대부분은 자본가들, 기업가들 편에서 국가는 법을 집행하고 만들어요. 이러다 보니까 아주 무섭게, 그까지 그 경범죄거든요, 빵 훔친 거. 근데 여러분 빅토르 이후에 레미제라블에 보게 되면 장발장이 나오죠. 장발장이 빵 하나 훔쳤어요. 그건 프랑스 얘기인데 영국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빵 하나 훔쳤는데 몇 년의 형기를 사는 줄 아세요? 19년이에요. 말도 안 되는 법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예를 얘기해 봅시다. 농민들이 농사를 져요. 양곡관리법 통과시키자고 하니까 대통령이 거부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기업인들이 무차별적으로 땅을 개발하고 아파트를 다 졌어요. 그런데 분양이 안 돼요.
그걸 국가가 사주자, 이런 지금 언론 플레이를 지금 하면서 기업들을 다 살려가고 있어요. 기업을 살리는 것이 국민을 살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언제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약자의 편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 정치인들이 신이 아니라는 것, 대통령만 바뀌면 장밋빛 미래가 펼쳐지지 않는다는 것. 그런데 수없이 많은 양쪽 진영으로 나뉘어져서 빨리 대통령 끌어내야 돼, 그리고 바꿔야 돼, 그리고 또 반대쪽에서 저놈 또 끌어내야 돼, 또 바꿔야 돼. 절대 여러분, 세상 정치인들을 믿을 게 없어요. 정치인들이 나쁘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나쁘거나 정치 구조가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원래 정치는 그런 거예요. 정치는 국민들 앞에서 명분과 내가 국가를 위해서 나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해놓고 책임 안 진다니까요. 그걸 우리가 수없이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양 진영으로 나뉘어서 죽일 듯이 싸우고 발목 잡는 이 일, 그러면서 속았다니 뭐 속상하다니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승질도 안 내잖아요. 왜? 당연히 그러니까. 원래 당연히 썩었으니까. 세상에 힘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썩을 수밖에 없고 또 썩었고, 그것이 아주 빛 좋은 개살구처럼 보이니까요. 자, 다시 산업혁명으로 가서요, 범죄율이 급증하는데 범죄를 무섭게만 다루는 거예요. 왜요? 자본가들, 기업가들 편에서 법이 진행되니까, 이렇게 이게 많아지니까 이게 이제 감옥을 어마어마하게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옥을 져도 밀려드는 인구, 그리고 범죄율, 이걸 낮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기가 막힌 생각을 한 거예요. 배들을, 상선 같은 거, 군함 같은 거, 이런 배들이 있는데 이걸 나중에 다 쓴 다음에 이걸 폐기시켜야 되는데, 나 폐기시키지 말자, 그걸 감옥으로 만들자 해가지고 한 65m 정도 이런 상선 안을 개조를 하는 거예요. 그 안을 다 칸칸이 닭장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빵 훔친 사람들, 옷을 훔친 사람들, 땔감 훔친 사람들을 거기다가 집어넣고 그 사람들의 형기를 4년, 5년씩 집어넣고 낮에는 끄집어내서 죽도록 일시키고 저녁에는 그 안에 집어넣고 다 가둬버리는 거야. 먹는 것, 씻는 것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안에서 장티푸스라든지 한번 전염병이 돌면 싸그리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산업혁명 이후에 도시 문제로 이제 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천이나 우리나라 같으면 인천이나 저 군산이나 원산이나 저쪽 그 부산이나 이런 항구마다 이런 그 헐크라고 하는, 이게 헐크라고 해요. 헐크라고 하는 이런 감옥이 그냥 2개, 3개씩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염병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죠? 그 도시에, 항구 도시에 사는 사람들까지 번지니까 사람들이 저거 옮겨달라고 하다 보니까 아주 산박한 생각을 영국 정부가 해냅니다. 그것은 영국이 개척하고 있는 식민지, 저 미국, 아메리카 땅 그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범죄자들과 영국에서 온 그 청교도의 후예들이 동시에 세운 나라예요. 근데 나중에 미국이 독립을 한단 말이에요. 1776년에 독립을 하니까 더 이상 보낼 데가 없는데, 이 과정에서 오늘날 오스트레일리아라고 하는 저 남반구 쪽에 있는 큰 대륙 하나가 있지요. 호주라는 대륙이 있지요. 우리 젊은이들이 워킹 홀리데이로 많이 가고 백호주의로 기억되는 이 호주라고 하는 땅을 이제 제임스 쿡이라고 하는 영국에서는 캡틴 쿡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해군 제독이 그 땅을 이제 발견해요. 그 땅을 발견하기 전에 네덜란드가 그 땅을 먼저 발견했는데, 북부 쪽을 발견했는데 뭐 살기 좋은 땅이라고 우리가 호주를 기억하지만 실은 호주 땅의 한 80% 이상은 다 사막입니다. 그리고 위쪽은 열대기후고, 지금 시드니라든지 멜버른이는 남동쪽이거든요. 그 뉴질랜드 바로 위쪽에 그 남동쪽만 현재의 온대기후 4계절이 있고요. 아주 살기가 좋은 지역은 아주 적어요. 그런데 저 네덜란드에서 처음에 발견한 곳은 저 북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홀란드, 여기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다. 네덜란드가 큰 패착을 했죠. 그리고 나서 제임스 쿡이 발견한 곳이 지금 현재 시드니 멜버른 지역이에요. 살기 기가 막히게 좋거든요. 신대륙이 발견되어서요. 그러니까 미국 쪽으로 죄수들을 못 보내니까, 야, 우리 시드니로 호주로 죄수들을 다 보내자. 그리고 거기에서 금광이라든지 이런 걸 채굴하게 하고, 그럼 영국에 부를 창출할 수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시드니로 보내는데 1787년 5월 3일 날 이제 783명이 이제 배를 타고 8개월 동안, 무려 8개월 동안, 그래서 1788년 1월 26일, 그래서 호주가 그 국가 창설일이 1월 26일이에요. 9개월 동안 8개월을 넘게 이제 항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 11척에 배를 죄수들을 태우고 현지에서 이제 시드니에 갔다가 이제 부어버립니다. 그리고 시드니에서 그 사람들이 이제 죄수들이 정착한 거예요. 죄수들이 정착하는데
영국에서 범죄자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시드니에 정착해서는 거기서 형기를 채워야 돼요. 군인들과 경찰들과 교도관들이 함께 가서 도로를 놓게 하고 항만을 건설하게 하고 금광을 채굴하게 하고 하면서 이제 호주의 그 남동부 쪽을 도시화를 시켜가면서 무려 1860년까지 16만 명의 죄수들을 호주로 보냅니다. 여러분, 이 죄수들이 미호하고 지응호하고 남한 걸 뺏고 적개심을 가진 사람들이었거든요. 영국에서 골칫거리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 영국에서 이제 독립을 한 호주가 지금 골칫거리입니까? 전 세계에서 범죄율이 가장 낮은 나라예요. 죄수들이 세운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가 미국을 그렇게 막 숭상할 정도로 하지만 거기가 우리 청교도인들 신앙으로 세운 나라다 그러는데 전 세계에서 범죄율이 제일 높은 나라가 미국이에요. 여러분, 100% 범죄자로 세워진 나라. 지금도 이제 이민이 계속 진행되어서 호주의 인구의 20%는 아직도 모두 다 자기 증조 할아버지들, 고조 할아버지가 다 범죄자들이에요. 20%가 다 범죄자의 후손들인데 세계에서 범죄율이 제일 낮아요. 누구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누구를 뺏지를 않아요. 그냥 편안하게 살아요. 근데 미국은 우리 같은 개신교 최고의 신앙 가문에서 세워진 나라들인데 마약과 살인, 학교에서 총기 사고 끝없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그걸 얘기해 드릴게요. 죄수들을 다 풀어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죽도록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7년이 되면 사면령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이제 더 이상 죄수 아니에요. 형기를 마쳤으니까 영국으로 돌아가라 그러는데 안 돌아가는 거예요. 왜? 거기 가야 아무런 소망이 없으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계속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4년이 지나면 땅을 무상으로 줍니다. 너 훌륭하다. 너 개과천선했다. 너 여기서 땅 네가 개간해라 하고서나 그 땅을 무상으로 임대를 주는 게 아니라 무상으로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그 땅을 얼마를 줍니까? 여러분 몇 평 살지요? 저는 지금 33평 삽니다. 그런데 땅을 몇 평을 주냐면 33,000평을 줘요. 200평을 한 마지기로 계산했을 때 220마지기의 논밭을 14년만 거기에서 버티면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33,000평의 땅을 받고 자기 땅 아래서 포도나무와 무화과를 심으며 양을 치면서 과수원을 만들면서 사는 거예요. 더 이상 누구를 죽일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누구 걸 빼앗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날 호주가 저렇게 만들어졌는데 이 정책을 시행한 사람이 호주의 5번째 총독이었던 맥쿼리 총독이에요. 저는 호주를 못 가봤지만 호주에 가면 맥쿼리 다리가 있고 맥쿼리 도서관이 있고 맥쿼리 쇼핑센터, 맥쿼리 은행, 맥쿼리 대학. 이 맥쿼리가 호주의 아버지로 불립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신앙이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신실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 맥쿼리가 오늘 보면 미가서 4장 4절을 보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각 사람이 자기 포도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각 사람이 자기 땅을 갖게 하고 각 사람이 자기 나무를, 자기의 식물을 가꿀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의 손에 칼을 들고 남의 빵을 뺏고 남의 땔감을 뺐던, 그런 남의 옷을 뺐던 그런 사람에서 더 이상 칼을 이제 삽으로 바꿔버리고, 그리고 창을 낫으로 바꿔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일에 대한 비전을 맥쿼리 총독이 읽지 않았나 싶어요. 오늘 말씀 뵙겠습니다. 신앙을 자기 것으로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땅은 몇 평이나 있습니까? 이 땅의 땅 말고 하늘의 땅 말입니다. 장차 우리가 건너갈 미지의 저 영원한 소망의 땅에 여러분의 땅을 몇 평 받을 것 같습니까? 무한정으로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땅이 있어야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성질 부리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신앙을 내 것으로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장차 들어갈 우리의 땅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오늘 이 새벽에도 약간 풍요적인 해석으로 말씀을 맺는데요, 이게 거짓도 아니에요. 천국에 우리 땅이 있습니다. 천국에 내 땅이 있습니다. 저는 이 땅에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땅 한 평이 없어도, 그리고 물려받을 땅도 없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 천국에 호주보다도 더 기가 막히고 멋진 곳에 내 땅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내가 가는 날 기업으로 나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남들이 가진 것, 이 세상에서 이 처절하고 이 살벌한 땅에서 죽고 죽여야 될 서바이벌 게임을 하고 있는 이 처절함 속에서 여러분, 나는 왜 못 가졌지?
나는 왜 흙수저이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라고 하는 분통 터뜨리지 마시고,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땅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나가는 나그네 길, 내 땅이 아닌 나그네로 지나가는 이 세상에서 제가 오늘도 내 속에 있는 칼을 삽으로 바꾸고 창을 낫으로 바꾸고 내 삶을 멋지게 일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편들어 주시는 멋진 한 날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